특정과 이슈에 강한 기자들, 정보과학부 고장석 기자입니다. 스마트폰 운영체제부터 검색 사이트, 동영상까지 구글은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기업 중 하나입니다. 구글은 스타트업에게 무상으로 기술을 공개하는 등 혁신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하지만 영향력이 너무 커져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과연 구글이 우리나라에서 IT 생태계 조성자일지 아니면 파괴자일지 짚어보겠습니다. 구글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구글이야 워낙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글로벌 대기업이다 보니까 영향력도 크고 하다 보니 물론 좋게 바라보는 시선도 많겠지만 비판하는 시선도 좀 많을 것 같아서요. 양측의 모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우리나라에 진출해 있는 분야가 어디가 있는지부터 한번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 구글의 영향력부터 설명을 좀 해야 되겠는데요. 해외에서 구글이라는 단어는 이제 고유명사급의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영어권에서 구글이라는 단어는 검색하다와 같은 동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카톡을 보낼 때, 메시지를 보낼 때 카톡을 보내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것처럼 같은 맥락으로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표를 보시면 구글은 다른 글로벌 시장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검색, 이메일 등 다양한 시장에 진출해 있는데요. 그중에서 동영상, 스마트폰 운영체제, 앱마켓 분야에서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 알파고의 딥마인드로 유명한 인공지능 기술도 우리나라에 공개가 돼 있는데요. 국내 IT 업계에서는 구글 신이라고 불릴 정도로 영향력이 아주 대단합니다. 직접 IT 업계 관계자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을 계속 업으로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구글 신이라고밖에 부를 수가 없거든요. 구글이 만든 알고리즘, 구글이 발표한 그 인공지능 기술에 저희가 다 거의 종속되어 있다고 봐도 뭐 과언이 아니고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 IT 업계 종사하시는 분들은 구글 신이라고 좀 많이 부르십니다. 신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만큼 영향력이 크다는 거고 하다 보니까 구글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어떤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다라는 얘기들도 사실 간간히 있었거든요. 그리고 관련해서 지난 7월이었죠. 유럽이 이제 구글에 대해서 역대급 과징금을 부과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미국과 유럽 간의 무역 전쟁 때문에 신경을 한창 버리고 있었기 때문에 좀 타깃이 됐다라는 얘기도 물론 있었지만 그래도 구글이 이렇게 역대급 과징금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그만큼 영향력에 따른 어떤 유럽권의 견제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찌 보면 보호 무역주의의 일환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요. 지난 7월에 유럽연합은 구글에게 43억 4천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5조 7천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과징금을 제재한 이유는 바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이유였는데요. 이런 스마트폰 제조사에게 크롬 같은 자사의 앱을 선탑재하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참 우리나라 상황도 근데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이런 경우가 흔치는 않은데 이제 외국계 회사에 대해서 좀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구글 코리아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좀 어떤 부분을 주력해서 진행을 했었습니까? 네, 일단 업계에 따르면 구글 코리아는 게임 업계에게 구글의 앱 장터인 이런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만 앱을 출시하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네, 구글 측은 공정위 조사에 대해서 구글 플레이 상에 올라오는 모든 앱은 다른 앱에 출시를 하더라도 똑같이 대우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사실 이번 조사는 2013년에 있었던 선탑재 앱 문제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이런 유럽연합에서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과 같은 항목인데요. 당시에 공정위는 구글에게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016년이었죠. 유럽연합이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구글에게 제동을 걸었는데 그제서야 우리나라 공정위도 다시 구글을 상대로 재조사에 나섰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게 그 무혐의 결정을 내렸던 당시 공정위의 A라는 사무관이 계신데 그분이 사실 이 해당 사건이 끝난 후에 로펌으로 가셨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해당 로펌이 구글의 법률 대리인 로펌이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조사를 해서 무혐의를 내린 사람이 그 조사했던 기업의 법률 대리인 로펌에 들어간 사실이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이런 사실을 알고 지적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촉구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좀 찜찜한 부분이네요. 이렇게 좀 영향력이 막강하다 보니까 사실 저 예전에 이런 뉴스 들었던 것 같거든요. 어떤 게임 회사였었나요? 그때 그러니까 도저히
못하겠다 여기서 그래서 자체 플랫폼을 만들든지 아니면 좀 독립적으로 나는 사업을 하겠다라는 것들을 예전에 잠깐 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상황이 아마 넥슨의 런치패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난 2014년에 넥슨이 이제 파일럿 프로젝트로 자사의 앱 플랫폼인 런치패드를 이제 런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만약에 이게 잘 됐으면 이제 넥슨의 자체 앱 마켓으로 만들어서 이제 플랫폼을 활용을 할 예정이었는데 넥슨이 런치패드를 선보이고 난 뒤에 단 몇 주 만에 이거를 닫아버렸습니다. 그 업계에서는 약간 구글의 압력 때문에 접었다 이런 관측이 약간 파다한 상황이었고요. 이후에 사실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구글의 영향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구글에서 벗어난다, 탈구글 시도라는 말은 애초에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새로 주목해야 할 점이 미국의 에픽게임즈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포트나이트라는 글로벌 게임을 이제 만든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이제 안드로이드 버전을 구글 플레이가 아닌 이제 삼성의 앱마켓 그리고 자사의 홈페이지에서만 다운받을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요. 최근에 나온 탈구글 시도 중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봐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것도 약간 아이러니한 게 에픽게임즈가 사실은 게임 회사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게 가능했던 건데 에픽게임즈는 언리얼 엔진이라는 게임 엔진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예. 본업이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구글에서 벗어나는 시도를 할 수 있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이런 시도 자체가 있다는 거는 그래도 하나의 의미로 좀 볼 수 있긴 하겠네요. 네, 그렇죠. 게다가 근데 국내 통신사나 포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로 앱마켓을 만들어서 원스토어를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구글 수수료율보다 훨씬 낮은 5%의 수수료만 부과를 하면서 이런 구글에 종속된 시장에서 한번 돌파구를 마련해보자 이런 시도를 한번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워낙 좀 무게추가 한쪽으로 크게 실려 있어서 이 변화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저희가 앞에서 너무 나쁜 얘기만 한 것 같아서 분명히 이제 구글에 이렇게 잘 갖춰진 플랫폼이 우리 산업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겠어요? 네, 사실 구글이 중소 게임 개발사에게는 굉장히 좋은 역할들을 많이 합니다. 게임 개발사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생태계의 기본 인프라를 구글이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구글은 개발자 콘솔이나 개발자에게 무료 도구 같은 것들을 게임 개발에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제가 직접 게임 개발사로 찾아가서 그런 운영자의 계정으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별점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추이가 어떻게 되고 그리고 아이콘을 어떤 모양으로 바꿨을 때 클릭수가 늘어나고 이런 것들을 아주 세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 분석 툴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당연히 이것들은 예전에 게임사에서 경영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따로 맡아서 했던 업무들입니다. 근데 이거를 앱 장터에서 알아서 해결을 해주다 보니까 업무 효율도 좋아지고 또 제작비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 네, 또 구글 플레이를 통해서 앱을 출시를 하면 영문 버전으로만 내기만 하면 자동으로 해외 진출이 되는 장점도 있는데요. 과거에는 PC나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에는 언어나 문화권별로 해당 지역의 배급사를 통해서 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직접 개발사들의 편의가 극대화된 측면이 있는데 게임 개발사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에는 구글 개발자 콘솔을 통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게임을 서비스를 하는데 큰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해외 시장까지도 저희가 한국에서 해외 시장을 잘 모르더라도 직접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게임 쪽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구글이라고 한다면 게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신기술들을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또 발표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산업 생태계에서 또 어떤 쪽으로 또 공헌을 하고 있는지도 한번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네, 구글은 여러 분야에서 신기술의 API라는 것을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API라는 것은 개발자들이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쓰는 도구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대기업의 기술을 스타트업에다 전수를 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알파고에 기반이 되는 텐서플로 이런 기계학습의 알고리즘 같은 경우도 누구나 쓸 수 있도록 공개가 돼 있습니다. 국내에 있는 각종 인공지능 연구소나 기업들도 이런 서비스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티몬 같은 경우는 구글의 이런 시각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해서 금칙어 필터링이나 아니면은 이미지 분리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사물 인터넷 플랫폼이나 구글 번역, 안드로이드 오토, 그리고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등을 무료로 개방해서 IT 생태계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부작용도 당연히 또 있겠죠. 예전에도 한번
언급이 됐었었고 최근에도 다시 한번 위치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다라는 문제 때문에 또 논란이 불거졌잖아요. 네, 최근에 구글이 위치 정보를 사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수집했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현재 구글 지도에서는 방문했던 장소와 시간, 그리고 이용했던 교통수단까지 이렇게 분단위로 표시를 하고 있는데요. 사용자가 거부를 하면 사실 이게 수집이 안 돼야 되는데 구글이 이것을 수집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런 수집 의혹에 대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을 하고 있고요. 사실 예전부터 이런 의혹이 계속 있었습니다. 지난 2014년에는 구글이 구글 스트리트뷰라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서 이런 무선랜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을 했는데요. 예. 당시 방통위에서는 구글에게 2억 1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구글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살펴봤는데요. 참 여러모로 좋은 얘기도 많이 나오고 비판거리도 계속 끊이지 않는 구글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또 관심이 많다라는 거겠죠. 고장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